김태형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 이재명 공익형 인간이다. 이 키워드로 해설을 해주셔가지고, 자, 오늘은 윤석열 후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의 첫 번째 키워드는 보시기에 뭡니까? 전 권력욕이라고 봅니다. 권력욕? 예.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명예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등등.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는 권력인 거죠. 권력 그 자체? 예, 예.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명박 작가처럼 예, 큰 돈을 벌 수 있겠다가 아니고?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권력욕이 강한 경우에는 보통 뭐가 밑에 깔려 있냐 하면 무력감이 있습니다. 무력감이요? 예, 힘이 없다는 느낌. 목이 아주 마른 사람이 물을 갈망하듯이 무력한 사람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어떻게 무력감이 키워진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 때 콩서리를 했어요. 콩서리? 예, 콩서리. 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콩밭에 가가지고 예, 대학생이? 대학생 때. 대학생이 하면 그건 서리가 아니고 절도죠. 근데 별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그걸 했는데 그게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워놓고 고무호수로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대학생을? 대학생을. 요건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죠. 대학생 종아리는 예. 드물죠. 드물죠. 또 한 가지 사례는 대학생 때 술에 취해서 친구 등에 업혀서 집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 마당에 엎드려 뻗쳐를 시켜놓고 또 고무호수로 때렸다. 뭐 이런 엎드려 얘기들이- 뻗쳐? 네,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아버지가 이제 교육자신데 네. 굉장히 엄했다는 얘기네요. 엄했고. 근데 다 큰 대학생을 엎드려 뻗쳐 시켜가지고 빠따를 네. 그것도 고무호수로. 빠따라. 예, 고무호수는 굉장히 많이 아프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릴 때 한 번도 안 맞고 자란 사람이라면, 저요. 예,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버릇이 나빠졌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아버지가 종아리 걷어, 그럼 걷고, 엎드려 뻗쳐, 한번 뻗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체벌이 많이 있었다. 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서운 아버지한테 맞는 상황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겠죠.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이니까. 그때 이제 생기는 게 바로 무력감이죠. 이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다. 나도 힘을 갖고 싶다. 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부터 시작해서 권력을 쫓게 되는 겁니다. 술 먹고 들어왔다고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이건 본인이 쓴 내용이 나오는 겁니까? 윤석열 후보 관련 책들 보면 나옵니다. 아, 책들 보면 예. 아버지한테 술 먹고 들어갔다고 엎드려 받쳐서 빠따 맞았다? 예, 거기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정도라면 어릴 때는 계속 체벌을 당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백수 생활을 할 때 윤석열 후보가 친구 아이의 돌잔치가 있었어요. 예. 거기 이제 가서 생일 선물을 사줬는데, 소장님, 이거는 이제 책들이나 이런 데 나온 예. 증언? 네네. 본인의 증언, 아니면 주변 증언. 거기 등장한 일화들. 예. 제가 근거 없이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일화들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돌잔치에 선물을 사갖고 왔는데, 청바지, 청자켓을 비싼 브랜드 걸 사간 거예요. 돌. 돌. 친구의 아이. 자녀. 네네. 근데 특이한 게 오세용 걸 사갔어요. 그러니까 돌잔치. 오세용? 돌인데? 네, 돌 때. 오세용 아주 브랜드가 괜찮은 비싼 청바지와 청자켓을 백수 시절에 사갖고 왔습니다. 그럼 친구가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너 이렇게까지 좋은 선물을 사오고 왜 그러냐? 왜 비싼 거 사왔어? 네, 백수인데. 그러자 윤석열 후보가 아주 흥미로운 발언을 하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길 바래서 그랬다. 라는 거예요. 그거 특이하다. 네, 아주 특이하죠. 어. 보통 우리는 남의 집 돌잔치 가서 선물할 때 그 아이가 커서 날 기억해 주길 바라지 않거든요. 그냥 그 아이를 위해서 사주지. 그렇죠. 예, 근데 인정 욕망이 강한 사람들은 매사에 그렇게 작은 일을 해도 자기를 사랑을 해주고 기억을 해주기를 바래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걸 보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조건에서 체벌이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 상처가 들 수밖에 없어요. 무력감이 생겨서. 내재된 무력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라났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인이 된 사람이 한 명 있죠? 기억하십니까? 네.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정치인이 돼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아시죠? 소장님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삑! 소장님 개인 채널에 가서 하시고. 네. 네. 자, 이렇게 무력감이 강하면 힘을 쫓게 되는데, 강한 힘은 숭배하고, 약한 힘은 짓밟는, 그런 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하고, 또는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전거 타기요? 예, 사이클 탈 때 보면 이렇게 숙이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강한 사람한테는 숙이고, 아랫사람은 페달을 막 밟는. 아, 그래서 그걸 자전거 타기라고 해요? 예, 자전거 타기라고도 얘기하죠. 그 표현은 괜찮습니다. 예. 이제 권위주의 성격은 강한 힘 앞에서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문제는 숭배합니다. 그 힘을. 숭배하고 동일시하고 의존하고.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죠. 강한 힘에 매료당해요. 힘을 사랑하죠. 반면에 약자를 보면 힘을 과시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죠.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소장님 삑! 삐 많이 나오겠네. 자, 삐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님 채널에 들어가세요. 근데 네. 말씀 듣다 보니 생각난 건데 구술을 했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9살이 많잖아요. 삼촌이야. 이 정도 되면. 그리고 9기수 위까지 동갑이란 말이죠. 직장에 들어가서 인정받고 싶었을 텐데 상사로부터의 그 인정 욕구는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9기수 위까지 자기하고 동갑이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형님 노릇으로 그걸 대체한 것 같아요. 동기라 하면 이제 9살 어린 조카뻘 되는 후배들을 물고 다니면서 이제 술 먹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대장 노릇하며 본인의 인정 욕구를 만족시켜 오다가 말씀하신 검찰총장의 길이 한번 뚫리면서 그게 이제 빵 터져서 근데 이제 검찰총장에서 정치인으로 넘어가는 본인이 전혀 모르는 세계에 나아갈 때는 무서워했던 것 같거든요. 주저하고 망설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넘어오고 나서는 질주하고 있죠. 권력을 향해서. 국민의 힘보다 더 국민의 힘적이에요. 네, 그거는 충분히 맞는 설명이시고 예. 왜냐하면 이 윤석열 후보는 인맥 관리를 잘한다 그럴까요? 친구를 챙긴다 그럴까? 예를 들면 군대 들어가는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머리를 대신 빡빡 깎는다든가 군대를 들어가는 친구를 위로하려고 위로하려고 머리를 깎아 자기 머리를 애쓴 그거- 거죠.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랑받고 거. 싶은 건데 그건 진짜. 네. 친구가 군대 간다고 머리 깎는 사람 없어요. 네, 없죠. 노력을 한 겁니다. 친구를 얻기 위해서. 고시 시험 보는 친구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 싸서 챙겨줘요. 윤석열 후보는 권력을 추구하는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추구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장세동 같은 사람 잘 챙겨서 자기 세력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러한 이제 스타일이다. 권력욕이 있어서. 이런 사람은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세계에 넘어갈 때에는 굉장히 겁을 냅니다. 아까 맞아요. 그런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동요하고 겁내고 탐색하고. 그래서 과외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요. 겁나서 그런 거거든요. 초반에는 전원으로만 했죠. 예, 한동안.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권위주의적 성격자들이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왕자요? 네. 그러니까 무속인이라든가 뭐 같은 경우는 대자연을 숭배하고 했거든요. 삐! 보시는 분들은 궁금할 텐데 뭐가 나왔길래 계속 삐가 나오는지. 삐! 이게 왕자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예, 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 후보 토론 때도 누가 뭐라 하니까 정법도상과 만나봐라. 유튜브를 봐라. 훌륭하신 분이다. 본인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학대를 당했고. 못했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다 네. 보니 내적으로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그러다 보니 더욱 힘을 쫓게 되고 네. 자기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근데 인간이 안정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네. 그렇습니다. 솔의 왕자로 드러났다. 네. 권위주의 성격자는 간단해요. 세계를 보는 방식이. 흑백 논리입니다. 약육강식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강자로 자기가 이제 인정한다.
그럼 숭배하고 하나가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주인을 자꾸 바꾸기도 합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거는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짜 모범생이라는 겁니다. 모범생인데 가짜다? 예. 진짜 가짜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짜 모범생은 본인이 원해서, 좋아서 규범이나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고요. 아, 가짜 모범생은 나. 아, 나는 그러면 진짜 불량생인가? 가짜 모범생은 처벌 공포 때문에 혹은 아, 사랑을 잃을까봐 무서워서 규범과 규칙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규범을 존중하거나 또는 믿거나 예.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이거 했다가 빠따 맞는 거 아닌가? 그렇죠. 안 지키면 혼나니까. 그래서 하고 싶지 않은데 모범생 행색을 해야 되는. 그렇죠. 어, 그게 이제 생존 방식인 거예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그러다 보면 모범생처럼 규칙 규범에 얽매이게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 초등학교 때 동대문 운동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일이 있었는데 예, 선생님이 10바퀴를 돌라 그랬대요. 다른 친구들은 대충 돌고 이제 땡땡이 치지 않습니까? 예. 어린 윤석열만 혼자서 10바퀴를 눈물 콧물 막 짜면서 돌았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네. 10바퀴 하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엄청 착한 아이거나 꽉 막힌 놈이거나. 스케이트를 너무 좋아하거나. 예. 아, 근데 막 울면서 탔다는 건 스케이트. 하고 싶지 않은데. 예, 좋아하는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 본고사 보러 갔을 때 그때쯤 되면 다 머리 기르고 사복 입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혼자서 교복 입고 와서 여기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딱 증언을 하기를 누가 봐도 범생이 였다. 학칙이면 학칙을 반드시 준수하는. 그렇죠. 단추를 여기까지 채워야 되는. 반드시. 예. 어,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러면 억울한데. 맞습니다. 억울하죠. 이게 나이를 먹으면, 저도 그런 사람 본 적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걸 안 지키잖아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지켰는데. 맞습니다. 너는 어겨? 개놈의 새끼! 막 화가 나요. 폭발하고, 억울해가지고. 그게 특징입니다. 가짜 모범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억울함이죠. 진짜 모범생은 억울할 게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지킨 거니까. 근데 가짜 모범생은 지키고 싶어 지킨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합니다. 그걸 안 지킨 사람. 설득력 있다. 소장님 박수! 가짜 모범생 확 와닿는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도 다른 사람이 규칙 어기는 건 못 봅니다. 억울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 흑백 논리에 따라 네. 내 나와버리에 들어온 사람을 그룹은 봐주고. 완전히 선택적인 거죠. 그렇죠. 자기 편은 빼고 작살내는 거죠. 타인들한테 냉정하고 잔인하게 구는 사람들이 이제 가짜 모범생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규칙을 안 지키는 걸 보면 화를 내고 타인들한테 규칙을 강요합니다. 예를 들면 진짜 모범생은 치약을 뭐 1cm로 접어 쓰는 습관이 있다고 쳐도 배우자가 그거 싫다 그러면 안 하거든요. 가짜 모범생은 안 돼요. 엄청 화를 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간단한데 얼굴 보면 나와요. 삐! 이 진짜 모범생은 자기가 좋아서 규칙 지키는 사람이라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거든요. 근데 가짜 모범생은 비유하자면 자기 마음속에 CCTV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찍고 있는 감시자가.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초자하죠. 그게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CCTV가 날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래서 얼굴이 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로운 사람을 못 견딥니다. 리버럴한 사람, 프리스타일. 이재명 후보 가지고 싫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로 상극인데 듣고 네, 보니까. 상극이에요. 가짜 모범생 입장에서는 불량 학생만큼 미운 사람이 없죠. 이제 나쁜 의미가 그렇지. 아니라 이제 자유로운 스타일이라는 건데. 자기는 규칙을 다 지켜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네. 저기는 룰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다. 그렇죠. 이거. 학교도 막 땡땡이 치고. 자, 그래서 자기보다 행복한 사람을 못 봅니다. 진짜 모범생은 나이를 먹어가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아요. 난가 봐. 근데 가짜 모범생은 어느 시점에서 방아쇠가 당겨진다 그러면 폭주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오른다? 여기서 얘기하는 얌전한 고양이는 가짜 모범생이에요. 가짜 모범생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지. 규범 지키고 산 거야. 이게 딱 어느 순간 풀려버리면, 즉 처벌 공포가 약화된다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처벌 공포가 어느 순간 약화된다든가 하는 순간 유혹이 들어오면 바로 무너져요.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 보면 그래서 소설 얘기를 해요. 예. 노틀담의 꼽추 다들 아시죠? 노틀담의 꼽추의 그 클로드 부주교라고 나옵니다, 주인공. 근데 이 사람이 에스메랄다를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독실한 성직자이고 뛰어난 학자였어요. 좀 위험한 것 같다, 이거. 벌써 위험한 것 같다, 이거. 그래서 엄청 모범적인 삶을 살았죠. 근데 에스메랄다를 딱 보는 순간 집시 여인입니다. 그 다음부터 폭주하죠. 소장님 삐. 네, 그래서 가짜 모험생은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폭주는 확실한 것 같은 게요. 네, 말씀하셨던 그 이론에 기반해 보자면 대통령이 된다는 건 이제 내가 감시받지 않아도 되는, 그렇죠.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혼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잖아요. 거기를 향해 지금 평상시에 해왔던 모든 가치와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폭주하고 네, 있거든요. 네, 달라졌죠, 사람이. 네, 발언도 마찬가지고, 네, 내용도 네.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개사관은 왜 나온 겁니까? 자, 그러면 권력력이 강하다. 가짜 모험생이다. 이게 종합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 지독한 승부욕. 승부요. 네, 완벽주의가 나옵니다. 승부에서 이겨야 혼나지 않으니까 승부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무슨 시합을 하게 됐는데 윤석열 어린이가 근데 시합에서 질 게 확실해져서 무성의하게 친구들이 게임을 하니까 화를 불같이 냈대요. 뭐 이런 증언이 있는데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거는 혼나고 싶지 않다고 연결되는 것 같다. 연결되죠. 예. 결과를 못 내면 네, 혼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도달하지 않으면 두려운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권력력도 가짜 모험생 기질도 승부욕을 자극할 겁니다. 개사관은 왜 나온 겁니까, 그러면? 승부를 거는데 자기 나름대로 예. 안 되고 네. 상대방에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사과를 하긴 했는데 속으로 막 우라가 치미는 거죠. 필요해서 하긴 했는데, 네. 속에는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라도 조롱하면서 네, 넘어가려고. 그렇습니다. 캠프는 그런 짓을 할 바보가 없어요, 세상에. 네. 아무리 바보여도 걔한테 사과를 왜 줘요? 네. 그거는 아무리 변명해도 정말로 사과는 개나 줘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이제 오케이 했으니까 올렸죠. 그렇죠. 본인이 씩씩거리니까 누가 달래주기 위해서 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누군지는 말하지 마세요. 예, 추론이. 권력욕, 가짜 모범생 둘은 연결돼 있다. 그 다음에 승부욕으로 그게 이어지고. 그게 이제 승부욕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예, 완벽주의와 승부욕. 완벽주의라는 것도 승부욕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기고 싶다. 그렇죠. 꼼꼼하게 네네. 따져가지고 막.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객관식 시험 이런 데 강한 사람이죠. 청문회 때는 말을 그래도 지금보다는 나았지 않습니까? 예상 가능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죠. 근데 주관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순발력 떨어지고, 틀과 격식을 벗어나기 어렵고. 이 요즘은 자체가.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스파링 파트너들하고 네. 하면서 이 정도 해도 뭐 남들이 나한테 크게 뭐라고 안 하네. 네, 지지율이 안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이 선거뽕인데 정치인이 선거에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그 새로운 정신세계가 있어요. 자기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왕자, 운명 공동체, 으쌰으쌰 그런 거는 일상에서는 써요. 그 정도의 일체감은. 그중에 자기가 주인공이고. 이해찬 대표가 말했잖아요. 맛이 간다고.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최고봉이 대선봉이에요.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돼요. 중간 과정 없이 한 번에 거기까지 갔잖아요. 거의. 옥황상제에 한두 걸음 남았다. 그런 뽕 상태예요. 그러면 비판 기사 있으면 견딜 수 없죠. 네. 그리고 사과 이런 거 견디기 힘들죠. 그렇죠. 옥황상제 뽕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저는 기획돼서 만들어진 후보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사실 그 윤석열 후보 지지율 중에서 정말로 인간성이 좋거나 말을 잘해서 지지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없죠, 거의. 예, 예. 도구로서 쓰는 거죠. 그렇죠. 지지율 유지되는 건데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권 주자로 떴어요.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굉장히 말씀드렸듯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권력욕이 폭발할 수가 있고
또 가짜 모범생이라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규칙 규범을 지키는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풀어낸 거죠. 더 이상 모범생일 필요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폭주하죠. 그런 심리들이 강한 데다가 또 이제 전형적인 엘리트주의자이기 때문에 권위주의적 성격과 결합이 되면 토리는 귀엽지만 나머지는 식용. 뭐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소장님,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삐 몇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자, 네.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주면 결정돼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주요 주제가 4명이 될 것이고, 그럼 비기어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삑 많이 나오겠네. 감사합니다. 네.